우리 연소와 소화 단원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이제 단원이 벌써 다 끝나가고 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소화, 그리고 그 전에 배웠던 연소 한번 복습하고 오늘 공부할 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질의 연소 우리 계속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자, 연소라는 것은 물질이 타는 걸 말하는 건데요. 물질이 탈 때 나타나는 공동적인 현상은 밝고 따뜻해진다라는 거예요. 밝고 따뜻해진다는 뜻은 밝다, 빛이 생기고 따뜻하다, 열이 생긴다라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현상을 말하라고 하면 빛과 열을 내면서 탄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초가 점점 짧아지고 알코올이 점점 줄어드는 걸 봐서는 양과 무게가 시간에 따라서 줄어든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빛과 열을 이용하는 건 다음과 같이 등불, 가스레인지, 그다음에 이거 물질 타는 거, 뭐 모닥불이나 벽난로를 이용해서 따뜻하게 만드는 빛과 열을 사용하는 그런 것들이 있겠고요. 이런 것들을 연소라고 하죠. 물질이 산소와 반응해서 빛과 열을 내는 현상을 연소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연소가 되기 위해서 세 가지 조건이 있다 했습니다. 첫 번째, 탈 물질이 있어야겠죠. 물질이 있어야 타죠. 그 다음에 산소가 주변에 있어야 됩니다. 다른 기체가 아니라 산소가 있어야 물질이 타고요. 연소를 합니다. 다음 발화점 이상의 온도가 있어야 됩니다. 온도가 발화점 이상이 되지 않으면 물질에 불이 붙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탈물질, 산소, 발화점 이상의 온도,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연소가 일어난다. 그리고 초 같은 경우에는 연소할 때 새로운 물질이 생기는데 우리가 이걸 위해서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와 석회수를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가 초가 연소한 후에 빨개졌더라. 석회수가 뿌얘졌더라. 이걸 통해서 물과 이산화탄소가 생기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초가 연소한 후에 물과 이산화탄소가 생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 그리고 뿌얘진 석회수, 이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초의 연소를 여러분들이 복습해 보자면, 자, 이렇게 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초에 심지에다가 불을 붙입니다. 근데 심지에 불을 붙일 때 바로 불이 붙지는 않죠. 2, 3초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그 이유가 양초가 고체에서 액체를 지나 기체가 됩니다. 그래서 기체 상태의 초가 불이 붙는 거죠. 그 기체가 점점 물과 이산화탄소로 바뀌어서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건 초가 연소할 때는 그냥 양초가 불이 붙는 게 아니라 촛농이 불이 붙는 게 아니라 그게 기체 상태로 변하면서 기체 상태의 초가 불이 붙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물과 이산화탄소로 바뀌어 날아가는 건데 여러분들이 불을 끄는 방법과 관련해서 입김으로 불어서 끈다고 하는데 입김으로 부는데 왜 탈물질이 사라지냐? 주변에 있는 기체가 날아가기 때문이죠. 직기병으로 덮어버리면 산소를 막아주는 거고 물을 뿌리는 건 온도를 낮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 주변의 기체를 날린다라는 것은 탈물질을 제거한다는 걸 뜻하고요. 자, 촛불 주변에 산소를 막는다. 산소를 차단해 주는 겁니다. 촛불 주변의 온도를 낮춰주는 건 발화점 미만으로 온도를 낮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탈물질 제거하는 건 가스레인지에서 가스를 차단해 버리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알코올 램프 뚜껑 덮는 거, 이것도 산소 차단입니다. 그리고 촛불 주변의 온도를 낮춰주는 것도 발화점 이하의 온도로 낮춰주는 거다. 그래서 소화라는 건요, 연소의 조건 중에 한 가지 이상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한 가지나 두 가지, 세 가지를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소화인데요. 소화는 연소의 조건 세 가지, 탈물질, 산소, 발화점 이상의 온도, 이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없애도 불이 꺼져 버립니다. 그래서 소화, 연소의 세 가지 조건 중 한 가지를 없애서 불을 꺼버리는 거다. 이 소화를 이용해서 만든 발명품, 소화기가 있죠. 분말을 뿌리는 분말 소화기, 그다음에 소화액을 뿌리는 분무 소화기, 그리고 아예 소화기 자체를 던져버려서 불을 끄는 투척용 소화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화기 같은 경우에는 화재 초기 단계에 불을 끄는 도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화재 초기 단계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소화기 불이 이미 교실을 태울 정도로 집을 다 태워버릴 정도로 크게 났어요. 이랬을 때는 소화기로 못 끕니다. 다만 불이 처음 났을 때는
소화기를 가져다가 끄면 얼른 진압할 수가 있죠. 그래서 소화기, 화재 초기 단계에서 불을 끌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두고요. 불이 날 때 물로 못 끄는 경우도 있다 그랬어. 기름이나 전기, 화재, 가스. 기름 화재, 전기 화재, 가스 화재. 이런 것들은 물을 뿌려버리면 오히려 불이 더 커지거나 감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물수건으로 작은 불 같은 경우에는 물수건으로 덮거나 아니면 소화기를 뿌리면 되고요. 아니면 모래로 덮어버리거나 이런 식으로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 됩니다. 자, 고층 빌딩에 불이 나는 걸 해가지고 이렇게 타워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자, 이 영화 핵심 부분을 유튜브에 누가 리뷰해 놓은 게 있어서 수업 끝나는 부분에 이거 보여줄 테니까 볼 사람들은 한번 재미로 봐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배운 화재 발생 요령, 화재 발생 시 안전 대책 이거를 살펴보면 여러분들 좀 더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화재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공부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과학 68, 69쪽 한번 봐볼까요? 자, 여기 하얀색 칸이 있는데요. 여기다가 연필로 쓰지 말고요. 그 위에다 연필을 한번 색칠해 보세요. 그러면 화재가 발생할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한번 색칠해 보도록 할게요. 색칠하고 여러분들 실험 관찰 34쪽 1번에다가 정리해 보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시간을 한 5분 정도 넉넉하게 줄 테니까요. 화재 발생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과학 68, 69쪽 하얀색 칸에 색칠하고 그 방법을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실험관찰 34쪽에다 5분 동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들 색칠해 봤죠? 자, 색칠한 걸 봅시다. 먼저 가구 밑으로 숨는 것 이거는 화재 안전 대책이라기보단 지진 났을 때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오히려 화재 났을 때는 나무로 된 가구 밑에 들어가면 엄청 위험하겠죠. 나무가 탈물질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다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거는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몸을 낮춰서 이동합니다. 이따 여러분들 실험 관찰에 정리했겠지만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는다라는 거는 음, 유독가스를 유독가스가 우리 몸에 들어가지 않게 막아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몸을 낮추는 건 보통 유독가스가 연기잖아요. 연기가 위에 우리 키보다 높은 거기에 연기가 모이기 때문에 몸을 낮추는 거죠. 그다음 도망갈 때 문 손잡이가 뜨거워요. 그러면 반대쪽에 뭐가 있다는 거야? 그래요. 불이 났다는 거야. 문 손잡이가 뜨거우면 절대 열지 않아요. 불이 번지니까. 여러분들 문이 보통은 철문으로 되어 있죠. 나무 문은 잘 없어요. 특히 집 현관문 이런 것들 다 방화문이에요. 철문이라서 방화문인데 그 문을 열어버리면 오히려 문을 열면서 불이 번지는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탈출을 못하는 경우에는 옥상으로 올라가야죠. 옥상으로 올라가서 높은 곳에서 구조 요청을 한다. 그리고 불이 나면 승강기가 엘리베이터가 멈춰버리겠죠. 그래서 계단으로 대피해야 됩니다. 자, 불을 발견했을 때는 불이야라고 소리를 질러야 되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혹시 불난 걸 모르는 사람들이 못 도망가는 상황을 여러분들이 예방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채워보고 여기에 까닭을 적어봤을 텐데 한번 살펴볼까요? 나무로 된 가구 밑에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뭐죠? 그렇지. 나무가 탈물질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더 위험해지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는 이유는 아까 얘기했죠. 유독가스를 마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몸을 낮추는 것도 유독가스랑 연기 같은 것들이 주로 천장 쪽으로 붙어서 오기 때문에 몸을 낮춰서 이동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문 손잡이가 뜨거우면 문을 열지 않는다. 이거는 반대편에 이미 불이 났을 수 있기 때문에 문을 닫아놓는 것 자체가 불을 예방하는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방화문이라 했죠. 그래서 문을 열면 불이 번질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어차피 탈출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옥상이나 높은 곳으로 가는 이유는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가는 과정에서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바깥에다가 구조를 요청해야 되죠. 승강기 대신에 계단으로 대피하는 이유는 정전으로 엘리베이터가 멈춰버릴 수 있기 때문이죠. 이걸 잘 정리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 우리 주변의 화재 피해를 줄이려고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 여러분들 여기 채워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하기에는 좀 어렵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번에도 한 5분 정도 시간 줄 테니까 네이버나 구글 이런 데서 검색해서 어떤 노력을 해서 화재 피해를 줄이고 있을까 한번 검색해서 써보도록 할게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을까? 자, 여러분들 불이 났을 때 불을 초기에 진압하기 위해서 쓰는 게 뭐예요? 소화기죠, 소화기. 그래서 소화기를 잘 점검해두고 어디 있는지 확인해두고 이런 것들이 화재 피해 줄이는 노력입니다. 소화기를 준비할 때는 거기 보면 소화기에 압력계가 있거든요. 이게 초록색 범위 내에 있는지 확인해줘야 돼요. 빨간색이나 노란색이 있으면 교체를 해줘야 돼요. 그 다음 그 소화기가 자격이 있는 소화기인지 확인해주고요. 제조일자나 이런 것들 확인해주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분말식이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 분말이 시간이 오래되면 굳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번씩 흔들어줘서 가루가 뭉치거나 붙지 않도록 한번 흔들어주면 좋고요. 그다음에 외관상 녹슬어 있다라는 거는 이미 애초에 너무 오래돼서 사용하기 어렵다는 뜻이에요. 이런 것들이 있다면 교체를 해주면 좋습니다. 그다음 뭐 화재 감지기나 자동 물 뿌리개, 옥내 소화전 이런 것들 다 불이 처음 났을 때 바로 끌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장치죠. 그다음에 집안에 있는 물건들은 불에 잘 타지 않는 것들을 활용하면 좋겠죠. 방염 처리된 벽지나 커튼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혹시나 구입할 일이 있으면 이런 것들을 구입해서 하면 더 안전하겠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이런 겁니다. 정기적으로 점검해준다. 화재 감지기, 옥내 소화전, 자동 물뿌리개 같은 거 설치해준다. 소화기 사용 방법 지금 여러분들 계속 배우고 있는 것처럼 방법 알아둔다. 소방기구 위치 확인해둔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집에서 사용하는 물건들은 불에 잘 타지 않는 방염 처리된 것들 사용하고 지하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지하철에 어, 예전에 뭐 2003년에 대구 지하철 화재나 이런 것들 되게 온 국민의 슬픔으로 잠기게 한 사건들이 몇 개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더 공공시설 같은 데에는 불이 타지 않는 제품들을 잘 활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이 났을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런 것들도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배울 거는 크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이미 잘 알고 있던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중요한 게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불이 났을 때 이걸 잘 기억하고 노력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다음 시간에 빈 페트병 꼭 준비해 오세요. 여러분들 목요일에 올 때 빈 페트병 그다음에 실험 관찰 안 되어 있는 거 잘 확인해 오고요. 오늘 배운 34쪽까지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평가 여러분들 평가 선생님이 안내 지난주 2학습부터에 올려줬죠. 그래서 이거 잘 확인해서 해올 수 있도록 수업 일찍 끝났으니까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영화 타워 리뷰해 놓은 영상 2학습부터 뒤에 붙여 놓을 테니까 이것도 여러분들 한번 보면서 아 화재가 났을 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아니면 화재랑 관련돼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영화 짧은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